올림픽 개최도시 강릉 출신의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입니다. 내일 모레 올림픽이 개막합니다.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여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헌법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이자 우리나라의 백년지 대계를 위한 청사진입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은 국회와 국민의 절대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회 절대 다수의 뜻인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도외시한 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굳이 헌법 개정을 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도 실현할 수 있는 지방 분권을 주장하면서 이 헌법 개정 논의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와 대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총리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 헌법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만 꼽으라면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제도의 문제도 있고 운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권력의 과도한 집중이 하나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30년 사이에 사회 환경이라든가 국민 의식의 변화를 현행 헌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꽂으면 제도의 문제입니까? 저는 운영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87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30년 동안 6분의 대통령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모두 실패했다는 평가입니다. 5년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운영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라고 많은 학자들,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18대, 19대 국회 개원 모임의 멤버였고 그때 하신 말씀 한번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셨는데 그 생각 유효합니까? 예, 이 분산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입법부, 사법부에 아니, 저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 지금. 네. 예,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권력규조 개헌은 미루고 지방분권 개헌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개헌할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네. 총리님. 소리 나죠? 네. 소리 납니까? 예. 안 나죠? 네. 국회 절대 다수는 권력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께서는 그건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하다는 뜻이 지방분권부터 하자. 그 말씀.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계세요. 잠깐 들어보세요. 네. 그럼 이게 손뼉이 소리가 안 나죠. 이거는 결국 개헌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네. 20대 국회에 들어서가지고 2016년 9월에 여야 의원 194명이 개헌 모임을 결성했어요. 저 PPT에 나오지만은 민주당이 90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때 공동성명서 발표했는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나누자.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정석인 의장님, 당시 우영근 전 사무총장도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PPT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개헌에 소극적이었어요. 다른 후보들이 다 개헌하자 그러는데 마지 못해서 마지막에 밀려 개헌 공약을 합니다.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막 다그쳤어요. 그럼 마지못해 지방선거 때 하겠다. 4년 중임제 하겠다. 이렇게 나셨어요. 그런데 저 한번 보시면 오재세 의원님, 변재열 의원님이 그렇게 발언을 하셨고 또 헌법 개정 특위 1기위원으로 활동하신 원혜영, 이상민, 백지현 의원도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돼서 4년 중임제 하겠다고 딱 나서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개헌론자들이 싹 다 바뀌고 이기 개헌 특위에는 그 분권형 개헌론자들이 다 빠져버려요.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옵니다. 네. 결국은 난 민주당이 지금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을 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지 아니할 수밖에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 공약을 했고 또 지방선거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지방분권을 내세워가지고 결국은 내가 공약을 이행한 것처럼 쇼를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은요, 권력 분산은 흔히들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권력 분산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미국처럼 잠깐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의원님 발언 시간을 뺏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엄격하게 권력이 분산되는 것, 이것 또한 대통령과 총리, 행정부 내부의 권력 분산보다 더 본질적인 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 중임이란 건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요, 대통령이 권력 구조는 빼고 하자라는 것은 국회에서 권력 구조를 합의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국회가 합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권력 구조에 관한 것을 내놔봤자 통과되겠습니까?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게 안 된다면 기본권과 지방분권이라도 해보자라는 그렇게 이제 취지입니다. 설명을 하시는데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뼉이 맞지가 않아요. 손뼉이 맞지 않으면 절대 개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방분권,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저도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지방분권이 헌법 개정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많은 전문가들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사를 역임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시도지사들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예산 많이 달라. 국세, 지방세 지금 8대인 거를 6대4로 조정해달라. 권한을 지방으로 많이 이양해달라. 이거 요구하고 있고 우리 총리께서도 지사 시절에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것을 위한 기본 근거 규정을 헌법에 두면 더 강력해지겠죠. 그거는 헌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그 법안을 내면은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찬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법률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을 마치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속이는 게 아니고요. 민간에서 이미 그런 주장이 수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개헌의 핵심은 87년 만들어낸 헌법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네.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본인은 4년 중임을 희망하지만 본인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겠다. 국회에서 합의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해 주시면 따를 겁니다. 두 번째, 권력기관 이제 개편 방안을 대통령께서 제시를 했어요. 그죠? 네. 권력기관 개편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네, 어떤 권력이 남용될 소지가 많을 만큼 집중돼 있다거나 또는 실제로 많이 악용됐다거나 하는 폐단을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수사 기반의 공정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죠. 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제일 목적입니다. 네. 그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개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도 쭉 발표한 안을 보니까 뭐 이제 검찰이 갖고 있는 기능을 경찰로 옮기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사 행태에 비춰봤을 때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데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 모든 정부의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은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수사권을 검찰에서 경찰로 넘겨주면은 정치경찰이라는 비난은 없어질 것 같습니까? 그럴 소지는 있겠지만 그것이야말로 권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수사권을 지금 검찰이 집중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경찰에 넘기더라도 분산시키자는 그런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이라는 용어가 나온 검찰이 권력의 주구다, 신여다 하는 나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과도한 권한 집중, 검찰로의 권한 집중이 있을 테고요. 일부 검사들의 정치 지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권력이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검찰권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셨는데 첫 번째 이유는 권력이 검찰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의지, 네. 그게 저는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과도한 권한 집중도 원인이고, 세 번째는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출세지향적인 정치 검사들의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인 인사권을 갖고 있는 한 출세지향적인 이 공무원들의 그 심리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알아서 정권이 바뀌면 권력의 풍량에 따라서 알아서 기는 것이 지금까지 검찰의 그런 속성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는 이 기능을 검찰에서 경찰로 떼면은 경찰은 더 취약합니다. 신분 보장도 잘 안 돼요. 나와서 생활 보장이 안 됩니다. 검사는 변호사를 해서 먹고는 살죠. 그래서 대통령의 이런 인사권을 내려놓기 전에는 아무리 기능을 검찰에서 경찰에 떼고 FBI 떼고 어디 떼도 저는 이 정치라는 딱지가, 정치 검찰이든 정치 경찰이든 정치 공수처든 이 딱지가 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총리님 책임 총리보다는 책임지는 총리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제가 말하는 건 아닌데요. 바깥에서 그런 별명 뭐 듣기 거북하지는 않죠. 뭐 사람들이 그런 의견 표현의 자유는 있는 거니까요. 뭐 대통령 대신해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총리께서 앞장서서 막는다는 거니까 저는 좋은 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도 이러한 진단을 대통령한테 정확하게 좀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대통령 인사권을 내려놔야 그 다음에 권력 기관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저는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문제는 국회에서 사법개혁 특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 현실 진단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아주 개략적인 골격만 발표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고집하겠다라는 뜻은 전혀 그러니까 이 없습니다. 정부 들어서도 장관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청법을 위반해가지고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인사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장관들 10명 목 떼고, 그 다음에 윤석열 지검장 하니까 알아서 쫙 끼잖아요. 알아서. 청와대 하명 수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통령께서 의지가 있다 그러시면은 정말 대통령의 인사권부터 내려놓으면은, 저는 내려놓고 기능을 재편하면은,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면은 저는 성공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정말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좀 그렇게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법개혁 특위가 큰 결단을 내리셔서 합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를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님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죠. 제 법사위원장 인사권은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님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제 목을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겠습니다.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은 유한합니다. 화무시비롱입니다. 권력이 있을 때, 권력의 에너지가 넘칠 때 자중하는 것이 옥체를 보존하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8대, 19대 국회 개원 모임의 멤버였고 그때 하신 말씀 한번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셨는데 그 생각 유효합니까? 예, 이 분산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입법부, 사법부에 아니, 저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 지금. 네. 예,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권력규조 개헌은 미루고 지방국권 개헌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개헌할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네. 총리님. 소리 나죠? 네. 소리 납니까? 예. 안 나죠? 네. 국회 절대 다수는 권력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께서는
그건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하다는 뜻이 지방분권부터 하자. 그 말씀.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계세요. 잠깐 들어보세요. 네. 그럼 이게 손뼉이 소리가 안 나죠. 이거는 결국 개헌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네. 20대 국회에 들어서가지고 2016년 9월에 여야 의원 194명이 개헌 모임을 결성했어요. 저 PPT에 나오지만은 민주당이 90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때 공동성명서 발표했는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나누자.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정석인 의장님, 당시 우영근 전 사무총장도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PPT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개헌에 소극적이었어요. 다른 후보들이 다 개헌하자 그러는데 마지 못해서 마지막에 밀려 개헌 공약을 합니다.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막 다그쳤어요. 그럼 마지못해 지방선거 때 하겠다. 4년 중임제 하겠다. 이렇게 나셨어요. 그런데 저 한번 보시면 오재세 의원님, 변재열 의원님이 그렇게 발언을 하셨고 또 역대 모든 정부의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은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수사권을 검찰에서 경찰로 넘겨주면은 정치경찰이라는 비난은 없어질 것 같습니까? 그럴 소지는 있겠지만 그것이야말로 권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수사권을 지금 검찰이 집중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경찰에 넘기더라도 분산시키자는 그런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이라는 용어가 나온 검찰이 권력의 주구다, 신여다 하는 나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과도한 권한 집중, 검찰로의 권한 집중이 있을 테고요. 일부 검사들의 정치 지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권력이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검찰권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셨는데 첫 번째 이유는 권력이 검찰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의지, 네. 그게 저는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과도한 권한 집중도 원인이고 세 번째는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출세지향적인 정치검사들의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인 인사권을 갖고 있는 한 출세지향적인 이 공무원들의 그 심리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알아서 정권이 바뀌면 권력의 풍량에 따라서 알아서 기는 것이 지금까지 검찰의 그런 속성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는 이 기능을 검찰에서 경찰로 떼면은 경찰은 더 취약합니다. 신분 보장도 잘 안 돼요. 나와서 생활 보장이 안 됩니다. 검사는 변호사를 해서 먹고는 살죠. 그래서 대통령의 이런 인사권을 내려놓기 전에는 아무리 기능을 검찰에서 경찰에 떼고 FBI 떼고 어디 떼도 저는 이 올림픽 개최도시 강릉 출신의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입니다. 내일 모레 올림픽이 개막합니다.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여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헌법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이자 우리나라의 백년지 대계를 위한 청사진입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은 국회와 국민의 절대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회 절대 다수의 뜻인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도외시한 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굳이 헌법 개정을 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도 실현할 수 있는 지방 분권을 주장하면서 이 헌법 개정 논의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와 대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총리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 헌법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만 꼽으라면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제도의 문제도 있고 운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권력의 과도한 집중이 하나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현행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30년 사이에 사회 환경이라든가 국민 의식의 변화를 현행헌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꼽으면 제도의 문제입니까? 저는 운영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87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30년 동안 6분의 대통령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모두 실패했다는 평가입니다. 5년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운영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라고 많은 학자들,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헌법 개정 특위 1기위원으로 활동하신 원혜영, 이상민, 백지현 의원도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돼서 4년 중임자 하겠다고 딱 나서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개헌론자들이 싹 다 바뀌고 2기 개헌특위에는 그 분권형 개헌론자들이 다 빠져버려요.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옵니다. 네. 결국은 난 민주당이 지금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을 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지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 공약을 했고 또 지방선거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지방 분권을 내세워가지고 결국은 내가 공약을 이행한 것처럼 쇼를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은요, 권력 분산은 흔히들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권력 분산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미국처럼 잠깐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의원님 발언 시간을 뺏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엄격하게 권력이 분산되는 것, 이것 또한 대통령과 총리, 행정부 내부의 권력 분산보다 더 본질적인 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 중임이란 건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요, 대통령이 권력 구조는 빼고 하자라는 것은 국회에서 권력 구조를 합의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국회가 합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권력 구조에 관한 것을 내놔봤자 통과되겠습니까?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게 안 된다면 기본권과 지방분권이라도 해보자라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뼉이 맞지가 않아요. 손뼉이 맞지 않으면 절대 개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방분권,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저도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지방분권이 헌법 개정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많은 전문가들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사를 역임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시도지사들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예산 많이 달라. 국세, 지방세 지금 8대인 거를 6대4로 조정해달라. 권한을 지방으로 많이 이양해달라. 이거 요구하고 있고 우리 총리께서도 지사 시절에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것을 위한 기본 근거 규정을 헌법에 두면 더 강력해지겠죠. 그거는 헌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그 법안을 내면은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찬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법률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을 마치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속이는 게 아니고요. 민간에서 이미 그런 주장이 수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개헌의 핵심은 87년 만들어낸 헌법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네.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본인은 4년 중임을 희망하지만 본인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겠다. 국회에서 합의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해 주시면 따를 겁니다. 두 번째, 권력기관 이제 개편 방안을 대통령께서 제시를 했어요. 그죠? 네. 권력기관 개편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네, 어떤 권력이 남용될 소지가 많을 만큼 집중돼 있다거나 또는 실제로 많이 악용됐다거나 하는 폐단을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수사 기관의 공정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죠. 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제일 목적입니다. 네. 그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개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도 쭉 발표한 안을 보니까 뭐 이제 검찰이 갖고 있는 기능을 경찰로 옮기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사 행태에 비춰봤을 때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데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